창원 골프 연습장 살해범, 완전 범죄를 꿈꿨던 심천우. 이번에도 범행 직후 경찰의 포위망을 유유자적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신출 귀몰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마추어 범죄자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어찌 보면 검거되긴 했지만 완벽에 가깝게 흔적을 지울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천우는 아마추어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심천우가 과거 2차례 강도 행위를 벌였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 2차례 강도 범죄는 경찰에게 결국 붙잡히지 않고 완전한 범죄를 완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영호 소장님, 네. 심천우가 2차례의 강도 행태를 벌였는데 결국 경찰에 안 잡혔다고요, 그때는? 그렇죠. 2011년, 6년 전인데 2차례 3인조 강도를 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수법인데요. 여자친구가 망을 보는 사이에 금은방에 가서 주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뺏어왔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금은방에 그냥 들어가서 여자친구에게 망을 보게 하고, 그때는 다른 여자친구였군요. 그렇죠. 주인을 폭행하고 금반지와 현금을 빼앗아 왔다. 네. 그리고 김천에서는 또 똑같은 금은방에서 현금 100만 원을 털어 달아나는 걸 보아서 아마도 이들이 이번에 창원 골프 연습장에서 돈 많은 여성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납치하고 살인까지 하게 된 것은 궁핍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 이미 사전에 이렇게 6년 전에 2차례 금은방 강도를 통해서 충분히 훈련되고 상습범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죄가 드러나서 아주 중형을 면치 못할 텐데, 문제는 이 사람이 또 정신적 감정이라던가 자신이 그런 정신적 감정을 핑계로 해서 또다시 빠져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람이 지능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계속 부인하게 되면 여론이 나빠지지 않겠냐 이래서 나머지 여죄를 진술했다는 거거든요. 본인 심천우가 경찰이 그렇게 물었다고요? 내가 네. 계속 부인하면 여론이 더 나빠지지 않겠느냐? 네, 그런 걸 보면 약간 어리석기도 한 것 같지만 또 국민 여론을 정도를 감안할 정도라면 제가 볼 때는 뭐 정신적인 문제는 있는 사람 같지 않으니 검찰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서 계획된 범죄고, 그리고 이미 예전부터 이런 것도 상습적으로 해왔던 범죄자이니만큼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추어 범죄자가 아니었다라는 거고. 네, 서영 소장님, 그러면 2011년, 그러니까 6년 전에 밀양에서, 김천에서 금은방을 털었던, 그리고 주인을 폭행했던 그 강도 범죄는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찰에 붙잡히지 않았던, 어찌 보면 완전 범죄였던 겁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심천우가 자백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미제에 빠질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아마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살인 사건으로부터 나빠진 여론을 좋게 돌릴 목적으로 자기 여죄를 진술한 걸로 봐서 그렇게 해서 밝혀진 사건이라고 하니까요. 제가 볼 때는 주도 면밀하게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것이 이번 과거의 전력으로 해서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6년 전 범죄, 완벽 범죄를 설계했던 심천우. 사실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친 범죄 같은 경우는 CCTV도 있기 때문에 경찰이 쉽게 검거를 하는 편인데, 어떻게 심천우가 6년간 붙잡히지 않고 그 범죄를 숨기면서 살아왔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심천우가 여러 가지 이렇게 궁금증이 많은데 계속해서 기자들에게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심천우의 침묵 모습도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 심천우가 현장 검증까지 갔다고 하는데요. 일단 심천우의 침묵 장면부터 확인해 보시죠. 왜 우시는 거죠? 왜 이제 자백하셨죠? 한 말씀 해주시죠. 심천우 씨, 유족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왜 갑자기 신경 변화가 있었나요? 한 말씀만 해주고 들어가시죠. 살해 처음부터 계획했어요? 지금 이 심천우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해서 들고 있어요. 정성희 위원님, 아니 6년 전 이 사건도 어떻게 안 잡힐 수 있었는지 저 이해가 안 돼요. 아마도 주거지는 그때 얘기했지만 다른 곳이잖아요. 이동을 했던 것 같고 복면을 섰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강도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도 큰 그 강도가 아니니까 큰 강도 아니까 뭐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어찌됐건 이때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검거가 됐고 했으면 이 학습 효과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텐데, 이 정도 해도 괜찮을 거야 하는 게 있었고 자신감도 붙었겠죠.
만약에 2번이나 사건이 해서 뭐 붙잡혔거나 실형을 받았거나 잡혀 들어갔으면 이런 생각을 못 했을 텐데 예. 이 정도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더 대담해지고 더 크게 계획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작은 범죄를 잡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큰 범죄로 이뤘던 것 같고요. 그런 과거의 강도로 볼 때는 제가 자백한 거는 이런 심리적인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계획적으로 살해를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이렇게 강도만 하고 떠났어. 이번에도 강도만 하고 풀어주려고 했는데 우발적으로 살해를 한 거라는 증거를 우발적인 살해였다. 라는 걸 사고였다.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예. 과거에도 이랬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자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형으로 연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끔찍 저지른 잔혹한 범죄가 뭐 조금도 면책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쳇말로 심천우가 계속해서 지금 머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를 쓰고 있다는 건데 김병민 박사님. 네. 턱친이 죽었다라고 했다가 내가 목을 졸랐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던 심천우가 이제는 나는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봤지만 대중들 앞에 나타나는 모습에서는 굉장히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안에 들어가서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나는 소시오패스다. 그러니까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병원에서 치료를 좀 받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병원 치료를 받게 해달라. 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범행을 저지르는 게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약간의 정서상의 불안과 이런 병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결국은 이 범행에 대해서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범인을 처음에는 자백하지 않다가 밖의 사회 분위기가 어때요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부인하면 나 나쁜 X가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또 물어봤다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획적 범행이라고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계속 보이지 않습니까? 마대자루를 미리 준비를 하고 케이블 타이까지 준비했다라는 여러 가지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 오늘 뭐 현장 검증이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경찰이 좀 정확한 수사를 통해 갖고 이 심천우에 대해서 범행에 대한 의도, 계획적인 범행이었는지 여부들을 좀 제대로 밝혀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머리를 쓰고 있는 심천우. 과연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수사 결과를 발표할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